분명히 뭐 최근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 스팅을 해본 결과 가장 그래도 압축 요약이 잘 돼 있는 게 아야타에서 한 건데 이게 2017년 자료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제가 분석하면서 보니까 큰 흐름에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연구한 논문들도 보면 미래 전망은 전부 이걸 인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그대로 썼습니다. 2017년이라서. 항공운송 부문은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직접 효과만 해도 15만 8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따지면 GDP의 3.4%. 이게 GDP가 늘어나도 거의 뭐 이 패턴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에서 5% 정도면 대단한 산업이거든요. 특히 항공 산업이 고용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고용효과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총 GDP에 기여하는 총 부가가치가 476억 불인데 지금은 훨씬 더 크겠죠. 일자리도 그렇고 이게 직접 효과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일자리도 훨씬 많고 이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소비하는 게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관광 산업에 이제 연관돼서 항공이 발달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것까지 합하면 진짜 항공산업은 대단히 국가 경제에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조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요, 진짜 관광산업을 지금보다 훨씬 발전시켜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고 훨씬 앞서가는데도 제조업이 정체하고 하니까 지금 지난 15년 동안 뭘 했습니까? 집중적으로 아베 총리가 자기 재임기간 목숨을 걸고 한 게 뭡니까? 관광산업입니다. 지금 일본 관광 수입만 해도 엄청나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공항을 잘 만드는 거니까요. 뒤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외국 손이 불러오는데 이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데 크게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인천공항이 돼가지고 외국 사람이 진짜 편리하게 오도록 만들고 막 늘어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겁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요. 나중에 잠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총리가 직접 매월 관계부 국장들을 불렀습니다. 국장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대통령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의료개혁 해, 노동개혁 해, 야 이제 잘 됩니다 이러고 끝나죠. 저게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진짜 이제 마이크로 타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들하고 국민들한테 맡겨야죠. 맡기고 정부가 이제 다 관을 치는 게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커가지고. 아베 총리는요,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하죠, 어떻게 보면. 전부 불러놓고 국회도 다 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월 관계부처 국장까지 불러놓고, 야, 이거 어디에 돈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줘? 하는 국장이 이제 뭐라고 보고끓이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은 1년에 한 번도 뭐 그런 회의를 안 하거든요.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불러가지고 너 지난번에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이러니까 지방 곳곳에 전부 관광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일본은 원래부터 잘 돼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일본 스모 보십시오. 씨름하는 거 지금 아주 멋있게 하고 격기를 갖추죠.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렇게까지 한 게. 과거에 저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엉성하게 하는 거를 그걸 따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한 게 우리 씨름이죠. 일본이 저렇게 한 건 70년대, 80년대 스모로 저렇게까지 이제 막 끌어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가면 우리 온천 많지요, 그죠? 일본은 뭐 옛날부터 이렇게 온천을 잘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죠, 그죠? 아닙니다. 80년대부터 지방에다가 돈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지방 온천을 저렇게 다 꾸민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돈을 그렇게 들여서 꾸며놨는데 온천이 안 됩니다. 그게 또 하나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부럽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인구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일본에서 우리한테 오는 관광객보다 우리가 일본에 가는 관광객이 지금 따블이거든요. 그럼 인구 규모로 보면 4배로 가는 겁니다. 동경에 가면 비싼 호텔은 전부 우리 국민들이 다 가 있고 여기 아무리 비싸도 1박에 40만 원, 50만 원 하잖아요. 그런 호텔들이 동경에 가면 최소한도 80만 원, 100만 원을 하는데도 한국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인천공항 잘 만들어가지고 전부 내보내는데 크게 입죠. 이걸 역으로 하도록 만들어야죠.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여객 입착륙소라든지 뭐 직항 노선들요. 지금 과거에 이제 기포공항만 있으면 국내선에도 슬롯이 발달해야 되죠 하니까 도저히 이제 슬롯이 안 나오죠. 근데 인천공항 하면서부터 이제 슬롯이 초기에는, 지금은 그다 풀로 찼습니다만 이제 항공이 띄울 수 있는 여력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제일 수혜를 직접적으로 많이 본 게 누굽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입니다. 아무리 뜨고 싶어도 못 뜨는데 날개를 달아준 거죠. 그래서 저걸 만들어 놓고 지금 경쟁력이 생기니까 미국이 오픈 스카이 하자고 해서 우리가 계속 미뤘거든요. 오픈 스카이는 서로 이제 무제한 뜨게 하자는 거예요. 아무데나. 미국은 자신 있다 이거죠. 막상 했는데 누가 이깁니까? 인천공항 해놓고 나니까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훨씬 낫죠. 훨씬 낫습니다. 인천공항을 안 만들었으면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사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수출 받은 사람들도 인천공항을 저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서울까지 와가지고 또 다시 갈아타고 가잖아요. 이거만 해도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 이제 우리가 가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이제 요 미래 거를 이제 요걸 지금 보면 이렇게 이 분석한 것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상당수 논문들이 요 데이터를 자꾸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편하게. 기자들도 그렇고 특히 언론이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이런데 2030년 가면 이제 이게 전부 이제 성격은 얼마가 늘어나고 GDP는 얼마가 되고 이제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항공 분야에서. 그래서 이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논의로 화문을 집중을 시켜서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미 수출하는 물동량으로 보면은요, 자, 항공화물 수출이 현황, 핵심 산업은 항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공항이 없었으면 핵심 산업 수출을 못 합니다. 수출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가야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제 항공화물 비율이 톤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톤으로 따지면 겨우 0.2%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30.1%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해양수산부 사람들은 맨날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85%를 해운이 담당합니다 하는데, 야,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데? 핵심 산업은 얼마나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 핵심 수출 물동량을 배로스를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첨단 전자제품은 안 되죠. 전부 공항으로 나가는데 초기에 이거보다 좀 더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오히려 제 기대보다는 많이 못합니다. 지금. 우선 요 데이터만 봐도 처음에는 32%였다가 내려갔죠, 그죠? 자꾸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올라왔다가 또 이제 이렇게 좀 내려갔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도 저는 막 한 40%까지는 갔으면 좋겠는데